76페이지를 보면 76페이지는 이게 이제 문과 학생들이 이제 싫어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76쪽은 과학 지문입니다. 근데 이 지문에서 이 과학 지문을 읽을 때는 자, 선생님 한 가지 얘기만 해줘. 우리가 여러분 원래 비문학 지문이 3개 나오죠, 이렇게 3개. 3개 나오죠, 그죠? 지금 3개 나오잖아. 근데 한 지문은 여러분 6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됐죠? 한 지문은 4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는 이제 5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그 6월달 모평을 보면 6월달 모평은 지금 사실은 비문학 지문이 그렇게 고난도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번에는 비문학보다 문학 쪽에서 오답한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6월 모평이. 특히 관동별곡 같은 경우는 아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이 확연하게 이렇게 구별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어요.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이 한 지문들을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걸려서 푸는 게 좋을까요? 어느 정도? 지문의 난이도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같을까요? 다르죠, 당연히. 다른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봐봐. 만약에 내가 어떤 고난도 지문이 아니고 수능에는 지금 이 수능 완성처럼 나올 거예요, 난이도는.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올 거예요, 지금 문제가, 비문학이. 그럼 어떤 지문은 여러분 쉽고 어떤 지문은 어렵고 어떤 지문은 좀 더 어려울 거예요. 난이도가.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풀 때 대부분 6분에서 8분 정도 걸리면 되거든요. 비문학 한 지문 풀 때. 이 정도 걸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지문이 짧게 걸리면 원래 이 세 지문을 25분 안에 해결해야 되는데 25분 안에 해결할 때 나는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6분 걸렸어요. 여기 한 7분 정도 걸렸어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한 지문에 쏟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나는 고난도 지문이나 과학 지문이라든지 사회 지문이라든지 이런 본인들이 지금 자신 없는 지문이 나오면 조금 더 시간을 써도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문을 만약에 내가 요걸 짧게 풀고 나서 한 10분 정도 걸려서 이 지문을 해결하는 건 괜찮은데 한 지문을 15분에 해결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효율적인 문제풀이가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는 6분, 8분 요 사이가 가장 적당해요.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풀고 나서 어려운 지문은 조금 더 시간을 써도 돼요. 근데 요 안에 해결하는 연습을 좀 하긴 하는데 특히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읽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 지문은 대부분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앞부분하고 끝부분은 쉬워요. 대부분 앞부분은 여러분 중심 소재 제시하거나 용어를 설명하고, 알았죠? 뒷부분은 여러분 가치나 의의 소개하고 끝이야. 이 대부분 중간 부분이 문제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 너무 빨리 읽을 필요가 없어요, 과학 지문은. 첫 번째 거기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1문단에 동물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을 형성합니다. 이게 이과생들 중에는 이게 이제 생명과학 같은 거 배운 학생들은 선생님 봐봐. 이 지문을 읽을 때 이해가 더 빨리 돼요, 사실은. 더 빨리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학생들은 지문을 읽지 않고 3번 문제를 푸는 학생도 있습니다. 지문을 아예 읽지도 않고 그냥 3번 문제 답을 찾는 학생도 있어요. 이게 어렸을 때 이제 과학고등학교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좀 공부했던 학생들은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애들은 이 지문 읽지도 않고 3번 풀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이과생들 중에는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 같은 거 나오면 문제만 보고도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점이 있지만 또 사회지문이나 인문편은 또 약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동물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을 형성하면서 증식과 분화와 형태 형성에 의해서 성체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발생이라 발생 동그라미. 발생의 첫 단계는 수정란이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화하게 될 수천 수만 개의 세포로 분열되는 나날 동그라미. 이때 나날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완전한 개체라고 할 수 있는 태아가 되기 전까지의 단계를 뭐라고 한다? 배아라고 한다. 배아 동그라미. 이건 용어만 이해하면 돼요, 이건. 그럼 1문단에서는 여러분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는 발생, 그 다음에 나날, 됐죠? 그 다음에 배아, 요거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2문단은 세포분열, 즉 나날을 끝낸 배아는 왼쪽 그림과 같이 일단 내부에 액체로 채워진 공간을 갖는 포배가 있습니다. 배아에다 동그라미, 포배에다 동그라미처럼 이어서 내부에 외부와 통하는 주머니를 갖는 모양의 낭배 동그라미. 그러니까 선생님 보면 왼쪽에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을 최대한 빨리 활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러한 낭배는 각 세포의 형태 변화와 체계적인 움직임 및 이동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외배업, 중배업, 내배업, 삼배업으로 갖춥니다.
낭배가 이와 같은 형태로 결국 형성된 이후에는 됐죠? 각 배엽에서 기관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외배엽은 표피와 신경계, 외배엽, 내배엽 중간에 있는 중배엽은 근육과 혈액과 혈관과 피, 그다음 뼈죠. 뼈. 그다음에 내배엽은 소화계와 호흡계입니다. 끝났어요. 됐죠? 하나 물어볼게. 가장 중요한 소재가 뭐니? 두 번째 낭배죠. 낭배입니다. 이해되죠? 이걸 좀 알면 여기서 낭배에서 여러분 낭배에 뭐 있다고? 낭배에 뭐가 있다고? 낭배는 최종적으로 뭐가?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삼배엽을 형태를 갖춘다. 이게 다잖아. 이게 중심 내용이에요. 대상은. 그리고 이걸 기억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 뭐가 있는지 정도만 알면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그럼 거기 뭐 외배엽에 뭐가 형성되고 중배엽에 뭐가 형성되고 내배엽에 뭐가 형성되는지는 그냥 이 정도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걸 다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산문단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배아의 각 세포는 그것이 위치한 자리에 따라서 그 세포질이 갖는 서로 다른 RNA와 단백질 복합체에 의해서 어떤 기관으로 분할할지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세포들은 자신이 위치한 자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배아는 됐죠? 배와 등이 될 부분 이어주는 축과 머리와 꼬리가 되는 부분을 이어주는 축과 왼쪽과 오른쪽을 될 부분을 이어주는 축을 지정함으로써 세포들 그들의 각각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게 누굽니까? 배아가 알려주는 겁니다. 배아가 알려주는 거예요. 배아가. 알았죠? 근데 배아는 산문단에 가면 배아는 결국 축의 정보를 알려주는 게 바로 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았죠? 얘가 축의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세포들한테. 이제 된 거죠, 이제. 그리고 밑에 문단에, 사문단에 가면 척추동물의 발생에서 축이 결정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었어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한 이유는, 나봐, 선생님 봐봐. 이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 글에 그래서 니를 봐.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첫 번째 중심 내용은 바로 얘였습니다. 첫 번째 중심. 이 앞부분은 여러분 그냥 용어들만 정확하게 익히면 되고, 알았죠? 우리가 정확하게 익혀야 되는 게 얘입니다. 축의 결정 과정에서 제일 많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배 등축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보세요. 그래서 아프리카 발톱개구리에 대한 연구 결과 가장 많이 설명하는데 그 결정 과정은 어류, 조류, 포유류 등과 다르지 않음을 밝혀졌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배아의 배 등축을 됐죠? 결정하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난자는 식물방구, 동물방구가 있는데요. 식물방구는 난황에 의해서 세포분열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동물방구는 난황이 적어서 세포분열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세포의 소기관들이 많이 분포하여 주로 대사활동을 하는 부분인데 정자와 난자의 동물반구의 세포막과 만나 됐죠? 정자가 난자의 동물반구의 세포막과 만나 정자의 핵이 난자의 세포질 내부로 들어가는 게 수정이죠. 수정한 거죠. 그죠? 수정하죠. 그리고 결국 난자의 세포질 내부로 들어있는 부분이 핵인데 이 핵이 배 부분이 되고 맞은편은 무슨 부분이 된다? 등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등 부분은 척추와 척수, 뇌를 이루는 신체의 중심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끊어버리세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뭐에 대해서 쓴 거예요? 여기까지가 배, 그 다음에 등축이 형성되는 과정을 쓴 겁니다. 됐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일단 봐봐. 나봐. 이게 형성되는 시기는 배 등축은 일단 언제? 수정할 때 바로 이뤄요. 수정할 때. 알았죠? 그래서 정자의 핵이 난자의 동물반구 안으로 들어가면, 알았죠? 들어간 부분은 배가 되고, 알았죠? 그 반대편은 등이 된다. 요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요 정도만. 아니 문과하고 예체능 학생들이 또 과학을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도 이걸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지문일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뭐 있어요? 뒤에 뭐 있어요 이제? 배 등축이 결정되면 낭배 형성기 동그라미, 머리 꼬리 축 밑줄. 끝났죠? 그러니까 머리 꼬리 축은
머리 꼬리 축은 나봐. 머리하고 꼬리 축은 낭배 형성기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언제? 수정하는 순간. 알았죠? 수정하는 순간. 이건 뭐? 낭배 형성기. 됐죠? 그래서 머리는 배아의 동물방구 방향으로, 꼬리는 배아의 식물방구 방향으로 정해집니다. 배 등축과 머리 꼬리축이 결정되면 밑줄 그어놓으세요. 왼쪽과 뭐가 또 결정된다? 왼쪽과 오른쪽 축이 결정납니다. 됐죠? 오른쪽 축이 결정. 이게 그래서 뭐가 이게 축이 뭐 되는 과정이야 이게? 축이 결정되는 과정이 중심 내용이라는 거죠. 이 식의 배아는 선모라고 불리는 작은 세포기관 역할에 의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선모에다 동그라미, 선모의 규칙적인 회전 운동에 의해서 배와 내부의 액체의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중앙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각 기관으로 발현되는 유전자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이로 인해서 심장과 췌장, 왼쪽에는 쓸개와 간, 오른쪽에 비대칭적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이거? 이걸 다 기억하지 말라는 거야 선생님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장 핵심 내용만 이해하라는 거야. 결국은 이 글에는 발생, 난할, 배아, 낭배기 됐죠? 그 다음에 배아가 결국 축의 정보를 세포한테 전달하면 축이 결정되는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핵심 내용만 이해하라는 거야. 다른 걸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나머지는 여러분 문제 풀 때 비교해도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정보가 많은 지문들은. 응? 근데 이 정보들을 어떻게 다 머릿속에 기억해서 풀어요? 그러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은 여러분 핵심만 보는 게 좋아. 핵심만. 그리고 문제 풀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선택지는 비교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밑에 문단은 뭐? 낭배 형성 이후 배아는 기관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 세포는 위치에 따라 특화된 형태 형성 메커니즘을 따르게 됩니다. 성체 중심이 되는 중추신경계의 신경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5문단에서는 여러분 봐. 낭배 형성기까지는 뭐가 만들어지니? 축이 결정되는 거야. 축이. 봐. 수정부터 낭배 형성기까지는 축이 형성되고, 낭배 형성 이후에는 얘가 만들어지는 거야. 기관이 형성됩니다. 이해된 거죠 이제? 기관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 기관이 형성되는 걸 뭘 가지고 설명하는 거니? 밑에 중추 신경계 신경관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밑에 성체의 중심이 되는 중추 신경계 신경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경우, 그 기관에서 운명지어진 세포들이 먼저 수렴과 확장이라는 집단적 이동이 시작. 수렴과 확장 밑줄, 이게 먼저 일어나요. 그 옆에 그림이 있잖아요. 오케이? 그림 있죠? 수렴과 확장. 나봐. 야야,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알았죠? 수렴 단계는 이 들어가는 거 이렇게, 알았죠? 이게 들어가면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거야. 알았죠? 이 그림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배아가 산재했던 조직이 왼쪽 그림과 같이 한 방향의 축으로 수렴하는 이동을 하고, 결과적으로 수렴한 방향으로 좁아지며 그 수직 방향으로 확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경관 조직 전체가 곧게 형성됩니다. 이때 세포들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수렴과 확장의 방향인데, 방향을 결정하는 건 바로 뭐다? 동그라미죠. 신호 전달체계 동그라미. 끝났어요. 그럼 이 수렴 확장이 된 다음에 뭐가 결정나는 거죠? 얘들아, 뭐가 결정나는 거죠? 방향이 결정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밑에 그림 밑에는 뭐 설명하는지. 그래서 위 그림은 세포들의 수렴 확정 과정을 거쳐 신경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신경관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6문단이 여러분 뭐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 설명하는 거야 이제. 됐죠? 이 글은 그럼 핵심 내용은 얘가 핵심 내용이고, 또 하나는 얘가 핵심 내용인 거야. 이 딱 두 가지 내용이야 이거. 이 글을 구조를 보면 딱 두 개예요. 나봐. 두 개 핵심 내용 뭐죠? 하나는 뭐? 축이 결정되는 과정. 하나는 뭐가 형성되는 과정? 기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 A를 읽을 때 여러분 이거를 다 기억하려고 하지만 그 흐름을 봐야 돼. 자, 봐. 첫 번째 봐. 일단 봐.
기관이 형성되려면 일단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니? 이 앞에서 설명했잖아. 수렴과 확장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신경관 형성 초기에는 외배엽 세포가 주변의 다른 세포들로부터 나온 신호전달 물질에 반응하여 일단 신경판이 만들어지고요. 그림을 보면서 동시에 이해하면 됩니다. 신경판으로 분화된 세포는 미세소관과 미세섬유로 골격을 이루고 미세소관은 외배엽 세포의 배 등축에 평행하도록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포의 등쪽 방향 끝에는 미세소관이 수직 방향으로 미세섬유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분화 과정에서 미세소관이 길어지고 미세섬유는 수축되어 짧아집니다. 이게 수렴과 확장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U자형의 움푹한 조직으로 신경판의 형태가 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관의 형태, 관 동그라미죠. 이게 신경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이. 그럼 나봐. 수렴과 확장 과정을 거쳐서 맨 처음에 U자형을 띠다가 이게 하나의 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이. 그리고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게 신경관이야. 그러니까 이걸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만 딱 기억하라. 핵심만 이해하라는 거야. 아, 이게 맨 처음에 관이 아니었어. 나봐. 야, 이게 관이 아니었어. 뭐였어? 판이었어. 판. 알았죠? 이게 수렴과 확장 과정을 거치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관이 되는 거야. 관이. 알았죠? 그 다음에 이 관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알았죠? 그게 바로 신경관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된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관의 형태가 된 신경판과 외배엽에 이어주는 신경능 세포가 서로 떨어져 나가면서 신경판은 외배엽에서 분리되어 신경관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형성된 신경관은 한쪽 끝인 머리 부분에는 뇌가, 다른 쪽 꼬리 부분에는 척수로 분화하고 떨어져 나간 신경능 세포는 치아가 됩니다. 또는 신경계가 됩니다. 이게 다죠, 이제? 됐죠? 이게 바로 신경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신경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어떤 용어들을 막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 과정이 어떤지만 이해하란 말이에요, 과정이. 그래서 판이었다가, 알았죠? 판이었다가, 알았죠? 하나의 관이 만들어지고 관이 결국 떨어져 나간 거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생명체 발생 과정은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바로 이거죠. 생명체 발생 과정은 세포의 분화와 더불어서 형태 형성 메커니즘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만 가능한 생명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 형성 메커니즘이 완전히 규명되면 정교한 기관 및 조직을 시험관에서 생산하는 일이 이게 가능할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못 하는 거야, 이거. 이게 과연 이제 인간 복제, 배아 복제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배아 복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찬성하느냐? 배아가 완전한 생명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배아 복제까지는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럼 배아 복제를 통해서 뭐 하면 돼요, 우리가? 기관을 만들어내면 돼. 그것 때문에 결국 여러분 심장이 약한 사람이 심장이 이식하고,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간 약한 사람 간 이식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배아도 생명 단계다. 그럼 이거는 인간 복제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배아를 뭘로 보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여러분 열심히 연구하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인간 복제를 법적으로 막고 있죠. 법적으로 막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인간 복제를 막지 않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과학자들이 그 나라에 가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제. 몰래. 그래서 대리모를 이용하고 지랄지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아주 이게 많기 때문에, 알았죠? 동물 복제에도 여러분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 생각해보세요. 동물을 복제했어. 근데 병신이 나왔어. 그럼 땅에 묻어버리면 돼요, 그냥. 근데 인간을 복제했는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아주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이게 지금 배아 단계입니다. 이해된 거죠?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배아는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시작하여 태아가 되기 전까지다. 근육과 혈관은 낭배 후기의 형태가 갖추어진 중배엽에서 만들어진다. 좋다. 이거는 뭐 첫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보면 돼요. 신경관 조직 전체가 긴 것은 신경관을 형성하는 세포들이 수렴 확장 결과다. 뭐 이해되죠, 이거다?
이해되죠? 그죠? 근데 4번에 난자의 식물 방구는 난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 동물 방구입니다. 이해된 거죠? 그죠? 지문에 가서 이건, 나 봐봐. 내가 지문의 정보가 어디 있는지 정도만 알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냥 이해해서 정리하고 선택지를 안 되는 것만 가서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4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 2번 문제도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찾아라. 포배기 단계에서 머리 꼬리 부분 이어주는 축이 아니 포배기 낭배기입니다. 낭배기 단계입니다. 심장과 간이 형성될 위치가 꼬리에 형성될 위치 먼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는 심장과 간 형성될 위치가 꼬리가 형성될 위치보다 먼저 형성된다. 먼저는 틀린 겁니다. 원래 꼬리가 먼저 만들어지죠. 머리 꼬리축이 먼저 만들어지지. 알았죠? 그 다음에 배 등축에서 배 부분에서 세포는 신체 중심인 척추와 뇌는 척추는 등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배아의 동물 방구 방향으로 꼬리가 식물 방구 방향으로 머리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알았죠? 5번에 보면 정자가 난자의 세포질 내부로 들어오는 부분이 배아의 배 부분이고 반대 부분이 등 부분입니다. 됐죠? 그럼 중심 내용만 착 보면 이게 풀 수 있다는 거야. 한 번에 풀 수 있다는 거야, 이걸.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일단 B를 보면 배아가 내부 액체의 흐름이 만드는 선모의 회전 운동이 잘못되면 왼쪽과 오른쪽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에 들어갈 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나에 들어갈 건 A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된 거죠? 응? 근데 가에 들어갈 건 뭡니까? 결과. 척수의 형태가 쭉 뻗지 못하는 건 수렴과 확장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알았죠? 그럼 쉽게 말하면 신경관 형성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니은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이제?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푸시면 돼요. 4번 문제는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신호전달 물질에 반응한 외비업 세포가 신경판으로 분화되는 건 A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됐죠? 2번에 미세소관은 외비업 세포의 배 등축에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다. 미세소관은 수평으로 배열되어 있지 수직은 아닙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이건 부분적인 문제 아닙니까? A만 보는 거 아니에요. A만. 알았죠? 그럼 A만 가서 확인하면 돼요, 이거.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해가 된 건 그냥 선택지를 지워나가면 되고 안 되는 것만 비교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되는 것만. 근데 나봐. 이걸 읽고 나서 나는 문제를 맞췄는데 지문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된다면 다시 읽으라는 겁니다. 이거. 혼자 공부할 때. 제발. 지금 3학년들은 대부분 다 이래요. 어제도 선생님이 어떤 부모님이 전화가 오셔서 3학년 수능 수업을 듣고 싶은데 비문학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외를 하세요라고 했어요. 내가. 과외를 하라고. 선생님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비문학만 자신 없는 게 아니니까 걔는 이해력 전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문학하고 문법은 자신인데 비문학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문학도 어렵게 나오면 틀릴 확률이 높아. 학생. 그러니까 선생님은 문학을 하든 문법을 하든 비문학을 하든 일단 이해해서 축적을 하는 건 맞아요. 축적을. 근데 지금 대부분 보면 우리가 모의고사 시험을 볼 때 너희들 생각해봐. 내가 수특을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이번에 6월 모평 보면 수특 공부하고 나서 그래도 도움받을 수 있는 거 산상의 노래? 산상의 노래? 그 산상의 노래도 대부분 보면 정확하게 이해하는 놈들이 없어요, 그걸. 원래는 아침에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산상에서 무엇을 기다렸든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라고 할 때 무엇은 서로 다른 게 당연한 겁니다. 이미 나는 아침에 있는 거야, 아침에. 아침인데, 나 옛날에 어두운 밤에 아침을 기다린 적이 있는데, 아침이 되니까 너무 좋은데? 야, 이제는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지? 다른 노래를 불러야지, 그럼. 아침이 됐는데. 원래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무슨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흐름에 지랄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이해들이 잘못되면 결국 알아도 틀리는 거야, 그게. 알아도. 선택지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요번에 문학 같은 건 산상의 노래는 좋아. 안 풀 수 있다. 잘 이해한 사람들은. 그 한 지문이었어, 한 지문. 나머지는 전원치전이든 무슨
무슨 뭐 현대소설에 황망근이 이렇게 말했다든 뭐 다 낯선 지문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내가 동영상 찍으면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그 얘기했어. 아니 내가 소설을 배웠는데 이 소설이 낯선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줄거리를 다 머릿속에 암기하는 게 좋지 않... 몰라도 돼 얘들아. 그냥 아는 게 병이야 그게. 그냥 주어진 지문에 집중하면 돼요. 쓸데없이 여러분 줄거리 알고 나서 전체 내용 아니까 지문 읽을 때 전체 내용 아는 거 가지고 막 연관시키면 오답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소설도 여러분 줄거리 같은 거 알 필요 없어요. 주제 정도는 내가 이해하는 건 좋다. A 작품의 주제 정도는 이해하는 건 좋은데 왜? 주제 부분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문학도 여러분 공부할 때 이해력이 좀 어느 정도까지는 가야 되거든. 그 대표적인 예가 이거야. 우리 고전소설에 남장 구조가 나오죠. 그럼 여자들이 남장을 할 때 다 똑같은 이유로 남장을 하는 건 아니거든. 이충풍전에서 마누라가 남장을 하는 이유는 남편이 위기에 빠졌으니까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병철이가 여잔데 부모님이 다 죽었어요. 알았죠? 그래서 결국 혼자 살아야 되는데 혼자 살려면 여자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남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해됐죠? 내가 사회에 진출하고 싶은데 사회에 진출할 수가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남장을 하는 홍계열전이 등장하는 건데 너희들이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더 올리면 어떤 식으로든 남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회가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남장을 하는 이유가 여자로서 살기 어려우니까 남장하고 남편의 위기를 구해주고 알았죠? 남장하고 사회에 진출한다는 건 여자로서 살기는 어려운 사회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해력이 여기까지 문학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걸 여러분이 다 써놔 밑에다가 뭐 사회 진출의 제약 이렇게 써놓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아니 그게 문학이 여러분 약간만 어렵게 나오면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선생님 얘기한 대로 비문학도 이해력을 이렇게 높여 자꾸 무슨 뭐 법인세라든지 금리라든지 공급과 수요라든지 경제지문 나온다고 해서 어렵다고 느끼지 말고 그게 그 지문이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서 알아두는 게 중요해. 그래야지 그런 지문들이 나올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공부는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밑에 있는 5번 문제는 2번이 답이었습니다.